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파수꾼, 공인회계사로 살아가고 있는 미스터 박입니다. 미스터 박 기억해주세요.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강의, 설명, 뭐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주제는 회계 원리. 그런데 조금 좀 다르게, 기존의 영상도 좀 노잼인데 이런 교육 내용을 영상으로 곧이곧대로 떠들면 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슈에 대해서 한 번씩 떠들어가면서 그 이슈에 접합시켜서 회계 원리를 설명해볼까 합니다. 회계의 대중성을 목표로 하는 거죠. 책에서의 단어는 소제목으로 하고 이슈 제목을 대제목으로 하고, 제 목표는 그렇습니다. 이해 수준은 뭐 중학생.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5조 원의 사나이와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자, 최근 YG 엔터테인먼트가 연일 화제죠. 아시죠? YG 엔터테인먼트는 코스닥 주식시장에 상장이 된 회사예요. 주가 한번 보셨나요? 저는 약간 쫄보라서 주식을 안 해서 차트 볼 줄은 몰라요. 잘. 근데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자꾸 내려가더라고요. 이게 안 좋은 건 알아요. 왜일까요? 일단 주식 안 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히 설명부터 하고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YG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가지고 있으면 손해볼 것 같은데? 주식을 내가 5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아야 500원 이득인데 내가 500원에 사서 200원에 팔면 300원 손해잖아. 근데 내가 이대로 있다간 손해볼 것 같단 말이지. 지금 이렇게 예시를 든 게 주가예요. 주가가 주식 가격인데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내가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고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YG 주가가 왜 떨어지냐, 판 사람 자꾸 생기는데 살려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야, 내가 좀만 더 싸게 팔게, 그러니까 이 가격에라도 좀 사줘 해서 자꾸 깎아주다 보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주식시장이 그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주가가. 자, 이게 바로 자유경제시장 논리인 거고, 그럼 제목 보고 들어온 분들이 뒤로 가기 버튼 누르기 전에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5조 원의 사나이와 YG 엔터테인먼트. 어그로가 아닙니다. 설명해요.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뉴스에 나왔던 말레이시아 부패 스캔들 아시나요?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히만 좀 제가 먼저 떠들어 볼게요. 예전에 말레이시아에서 2009년에 만들어진 국영 투자 기업이 있었습니다. 1MDB라고 해서, 영어니까 1MDB겠죠? 1MDB라고 해서 말레이시아 개발유한공사라는 건데 일종의 국부펀드예요. 이게 사실 명목은 아직 캐지를 않았어, 석유를. 근데 아직 안 캤는데 이제 캘 거야. 캐면 이 캔 석유를 팔게, 정부한테.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줘, 이거죠. 그러니까 아직 캐지 않은 말레이시아 석유를 앞으로 캘 거니까 그 캐낼 석유를 담보 잡고 돈을 말레이시아 정부한테 좀 받아가지고 뭐 에너지, 뭐 부동산, 관광 이런 데 투자를 하자, 이런 명목이었죠. 근데 웃기잖아요. 뭐 캐낸 석유를 정부에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아직 캐지도 않은 앞으로 캘 석유를 줄 테니까 미리 돈 줘. 이 말이 좀 안 되는 펀드가 그 나집 총리라는 놈이 2009년에 총리로 취임하면서 만든 거예요. 이게 뭐 근데 뭐 잘만 되면 뭐가 문제가 있어. 실제로 뭐 석유를 캐갖고 팔았으면 됐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안 돼서 문제가 됐겠죠. 결과적으로 그 펀드는 나집이라는 놈과 말레이시아 고위 관료들이 돈을 빼돌렸던 거예요. 나라한테 돈 받은 게 그거 다 빼돌린 건데, 그 빼돌린 돈이 바로 45억 달러. 한화로 5조. 한화로 5조나 되는 이 돈을 총리가 나랏일도 하면서 바쁜데 몰래 할래니까 좀 어려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수인? 아니면 뭐 대리인? 이런 게 있어야겠죠? 그 대리인이라는 놈이 조 로우라는 놈이 있었어요. 이 조 로우라는 놈이 5조 원을 뭐 할리우드에다가 투자하는 척 하면서 빼돌리고, 뭐 그러면서 위대한 개츠비 같은 파티 있잖아요. 뭐 어떻게 했지? 뭐 이렇게 했나 뭐 이렇게 했나 이렇게 해서 팍 터지잖아요. 그런 파티를 했는데 더 큰 문제는 이 위대한 개츠비 같은 조 로우의 파티에 실제 위대한 개츠비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리고 뭐 옛날에 유명했던 브리트니 스피어스, 미란다 커, 페리스 힐튼, 이런 유명한 사람들도 엮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이렇게 조사 중에 논란이 되니까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경우에는 오스카상 트로피랑 피카소 미술 작품 같은 걸 토해냈다고 해요. 문제가 되니까 돈 받은 게. 자, 조 로우라는 놈 대단하죠? 아니라고요? 좀 더 대단한 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 미란다 커가 아까 엮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조 로우라는 놈이랑 사귀고 있었어요. 그때 사귀고 있어서 조 로우가 91억 원 정도를 줬대요. 5조 중에 빼돌린 돈 중에. 근데 조 로우가 잘생겼냐? 또 그렇지도 않아. 돼지야 돼지. 뚱뚱한데 미란다 커는 왜 돈이 뭐 그쵸? 91억 주는데 돼지라도 사귀겠다. 미란다 커는 약간 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뭐 돈 주면 다 가냐. 뭐 anyway 이렇게 5조 원에 말레이시아 총리부터 고위 관료 그 다음에 헐리우드 스타들이 엮여 있어가지고 판이 굉장히 커졌어요. 근데 엮인 사람들이 이게 다냐? 이게 아니죠. 더 엮인 게 있는데 사람 말고 회사도 엮였어요. 유명한 회사들이 엮였죠. 당시 이 그 국부 펀드가 합법적인 척하고 판을 만들어준 게 골드만삭스였어요. 골드만삭스 아시죠? 유명한 투자회사.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유치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빼돌릴 수 있게 판 짜주고 수수료를 받은 게 문제였던 거예요. 6억 달러인가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원 MDB라는 이 국부 펀드를 감사한 게 딜로이트였어요. 안진회계법인 아니고 멤버펌인 딜로이트. 그래서 이 뭐 여러 가지 여러 사람 여러 회사 다 엮여 있죠. 문제예요. 사실 근데 이 1MDB라는 국부 펀드 존재 자체가 엉망인데 거기에 엮이면 문제가 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잘못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인 것과 엮이면 잘하든 못하든 잘못이 되는 거죠. 문제인 것과 엮이면 안 돼요. 제가 대통령님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 뭐 5조 원의 사나이 조 로우라는 놈이 얼마나 대단한 놈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럼 이제 이 조 로우라는 놈이랑 YG 엔터테인먼트랑 무슨 상관이 있냐? 또 한번 떠들어 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의혹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팩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회계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팩트가 아닐 수도 있는, 아니에요, 팩트 아니고 팩트가 아닐 수도 있는 의혹에 대해서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때는 2014년 여름이었다고 해요. 강남의 어떤 근사한 한정식집, 어딘지 몰라, 그냥 밝혀지진 않았어요. 아무튼 근사한 한정식집, 거기에 YG님이랑 YG엔터 소속 유명 아티스트 한 분, 그리고 누군지 모르지만 세계적 재력가 태국인 밥, 그리고 조 로라는 놈이 식사를 했대요. 이게 먹는 식당이 아니고 드시는 분들이 드시는 식당에서요. 네. 비싼. 우리도 뭐 근데 뭐 먹을 수 있잖아요. 해외에서 친구들 오면 뭐 드시진 않더라도 밥 한 끼 먹고 술도 한잔 하러 가는데 곧 가격이 인상될 소주를 먹겠죠, 우리는. 근데 이분들은 뭐 소주 한 잔만 먹겠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한 가격이 인상될 소주, 이거는 다음에 영상으로 왜 소주 가격이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떠들어 볼게요. anyway, 아무튼 이분들도 한정식집에서 밥을 드시고 태국이랑 말레이시아에서 친구 왔으니까 술 드시러 가셨대요. 어디로 갔냐? 일단 뭐 우리가 알기로 YG님은 뭐 클럽이나 뭐 술집 이런 데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YG님의 클럽 강남 MB로 가셨대요. MB 아시아 MB 유명한데, 우리는 근데 거기 우리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또 가도 보통 입장에서 발 밟히면서 이제 놀겠죠. 아니면 무리해서 돈 써서 부스 잡고. 근데 이분들은 룸 잡고 노셨겠죠. 뭐 그분들끼리 노는 건 뭐 또 사실 상관없어요. 뭐 친구끼리 술도 마실 수 있죠. 하지만 문제가 또 있었어요. 우리도 무리 한번 하면 갈 수 있는데 룸은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 의혹은 우리들과 다른 얘기예요. 이 멤버에다가 이 멤버에 리멤버할 멤버가 25명이나 더 있었대요. 룸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룸이 있나요? 잘 모르지만 전 강남 MB에서 룸 잡고 놀아보질 못해서. anyway, 그런데 이 25명의 구성이 이랬대요. 자, 어디까지나 의혹입니다. YG님은
클럽이나 술집 운영하시니까 뭐 화류계 분들 좀 아시겠죠? 제가 술집 운영하신 분들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화류계 분들. 화류계 분들 많이 아시겠죠? 근데 그 아시는 화류계의 마담 분이 추천한 화류계 여성분들이랑 일반인 초청받은 초대자들이 있었대요. 의혹이지만 요즘에 또 최근에 핫하죠. 뉴스에 자주 나오시는 남양유업 손녀분 황하나 씨도 거기 있었다고 하네요. 의혹입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술 마시는데 술만 마시면 되는데 술 마시는 곳에 모르는 여성분들이 왜 남자들이랑 술 먹었지? 이상하잖아요. 왜 불렀을까요? 이게 바로 성접대였답니다. 의혹. YG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일단 뭐 의혹이라는 게 있어서 신종렬 판사님과 그 승리 알죠? 신종렬 판사님께서 승리 기각해 주셨어요. 기각하신 그 승리 성접대 그리고 횡령 이런 거랑 같이 해서 YG 엔터 식구들은 성접대라는 단어가 최근에 좀 많은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 anyway 이게 의혹이 아니라면 이게 조사 결과 무언가가 나왔어. 그래서 밝혀진다면 구속되겠죠? 승리도 구속된 것처럼. 그래서 대표가 구속되면 뭐 회사가 휘청할 수도 있고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쵸? 뭐 이거저거 막 줄줄이 물고 나와 세무조사에서 막 세금 탈세한 거 막 나오고 이러면 줄줄이 콩나물처럼 엮여서 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YG가 아니라도 대표가 구속되면 말이에요. 그래서 주주들이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라는 것을 보고 주식을 파는 거죠. 팩트가 아닌데도. 회사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썰은 이게 다예요. 그럼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게 다 회계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지금까지도 재미가 없었겠지만 뒤에 딱 1분 정도만 더 지루해 봅시다. 회계 이야기를 해볼게요. 들어주세요. 오늘 이야기한 거는 회계의 기초이론에 나오는 정의와 존재 이유와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회계란 돈이 움직이는 모든 사건의 기록 같은 거예요. 일기장 같은 거죠. 사실 올바른 정의는 이겁니다. 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쉽게 말하면 회계는 주주가 YG 엔터테인먼트 조 로우랑 엮여서 구속될 수도 있으니까 망할 걸 대비해서 주식을 팔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물론 확정된 내용은 그렇지만 위에 제가 푼 썰은 반대의 경우죠. 주가에 반영된 정보가 회계에도 기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YG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가지고 있던 회사들은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투자에 손실을 입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손실도 회계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잘 기록했는지 그걸 감사하는 게 우리 회계사들이고 그 손실을 회계 처리하는 게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재무회계 정의가 그렇거든요. 투자자나 채권자 등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회계가 다 재무회계인 거예요. 그리고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돈을 제품 만들면서 얼마나 썼는지 기록하는 게 원가 회계. 쉽죠? 한 번만 더 가면 세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 중에 과세 당국이 세금 부과 기초가 되는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회계라고 하는데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 또는 기업이 국세청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계산하는 게 세무회계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 기준이나 마구잡이로 막 기록할 수 없으니까 모두가 약속한 기준으로 기록을 하자 해서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기준이 두 개인 거예요. 하나가 KIFRS, 그 다음 하나는 KGAAP. 앞에 그 KIFRS는 세계에서 인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국제회계 기준인 거고 보통 상장 회사가 이 기준에 의해서 기록한다고 보시면 되고 KGAAP은 한국에서만 인정하고 쓰는 거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비상장 회사들이 쓰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루하셨죠? 그래도 지루한 내용 중에 더 지루한 내용 딱 1분 정도만 더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떠든 내용인 회계원리가 총 끝까지가 13장이에요. 13장 중에 1장의 절반 정도 이야기한 건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슈 이야기하고 한 지루한 시간 한 1분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생각했죠? 사실 괜찮지 않아도 할 거라서
좋은 추가 의견 있으면 앞으로의 설명에 제가 반영토록 할게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댓글이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미스터 박이었습니다.